매년 한국인의 85%가 여름철 에어컨, 전기요금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충격적인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께 알려드릴 방법을 사용하면 에어컨 없이도 충분히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빠 건강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 70%는 에어컨 전기요금 때문에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매년 여름이 되면 에어컨을 틀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면서 밤잠을 설쳤거든요. 엄빠 건강이야기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건강한 삶을 위한 정보를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가 처음 독립해서 살 때 일입니다. 첫여름 에어컨을 마음껏 틀었더니 전기요금이 무려 25만 원이 나왔습니다. 당시 월급이 180만 원이었는데 전기요금만으로 월급의 14%가 날아간 거죠. 그때부터 저는 에어컨 대신 다른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선풍기만으로는 한계가 있었고 냉풍기도 시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발견한 한 가지 방법이 제 여름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가정의 평균 여름철 전기요금은 월 15만 원에서 30만 원 사이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선풍기에 서큘레이터라는 장치를 함께 사용하면 에어컨 없이도 실내 온도를 3도에서 5도까지 낮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서큘레이터는 일반 선풍기와 다릅니다. 선풍기가 넓게 퍼지는 바람을 만든다면 서큘레이터는 직진성이 강한 바람으로 공기를 순환시킵니다. 이 차이가 바로 냉각 효과의 핵심입니다. 실제로 한국전력공사의 2024년 연구에 따르면 서큘레이터를 활용한 공기순환은 에어컨 사용량을 20% 줄여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놓치기 쉬운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서큘레이터의 방향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서큘레이터를 자신에게 향하게 놓는데 이는 잘못된 사용법입니다. 올바른 방법은 서큘레이터를 천장이나 창문 쪽으로 향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뜨거운 공기가 위로 올라가고 시원한 공기가 아래로 내려오는 자연스러운 대류 현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물을 활용한 냉각법을 적용하면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선풍기나 서큘레이터 앞에 젖은 수건을 걸거나 물통을 놓으면 기화열로 인해 주변 온도가 더욱 떨어집니다. 물이 증발하면서 주변의 열을 흡수하는 원리를 이용한 것입니다. 이 방법은 습도가 낮은 환경에서 특히 효과적입니다. 실제로 미국 애리조나주와 같은 건조한 지역에서는 이런 증발식 냉각법이 에어컨을 대체하는 주요 냉방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라스베이거스에서는 습도가 10%도 안 되기 때문에 냉풍기로 실내 온도를 40도에서 21도까지 낮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여름철 습도가 높기 때문에 이런 방법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낸 것이 바로 아이스팩을 활용한 방법입니다. 냉동실에서 얼린 아이스팩을 방수 처리된 타월에 감싸서 선풍기 뒤쪽에 올려놓으면 차가운 바람이 앞으로 퍼집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반드시 방수 처리를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물이 모터 부분에 들어가면 감전 위험이나 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방법을 처음 시도했을 때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여름 연일 35도를 웃도는 폭염이 계속되었습니다. 에어컨을 틀고 싶었지만 전기요금이 부담되어 망설이고 있었죠. 그때 서큘레이터와 아이스팩을 활용한 이 방법을 시도해봤습니다. 놀랍게도 실내 온도가 32도에서 28도까지 떨어졌고 체감 온도는 훨씬 시원했습니다. 이 방법의 과학적 원리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대류 현상입니다. 서큘레이터가 만든 강한 바람이 천장의 뜨거운 공기를 순환시키면서 실내 전체의 온도가 균일해집니다. 두 번째는 기화열 현상입니다. 물이 증발할 때 주변의 열을 흡수하면서 온도를 낮춥니다. 세 번째는 체감 온도 효과입니다. 바람이 피부의 수분을 증발시키면서 실제 온도보다 더 시원하게 느끼게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알려드릴 팁이 있습니다. 아이스팩 대신 생수병을 얼려서 사용해도 됩니다. 500ml 생수병 4개를 얼려서 2개씩 교대로 사용하면 하루 종일 시원한 바람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결로 현상 때문에 물이 떨어질 수 있으니 반드시 받침을 깔아주세요. 서큘레이터 선택할 때도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 풍량이 중요합니다. 시간당 최소 150세제곱미터 이상의 풍량을 가진 제품을 선택하세요. 두 번째, 소음도 고려해야 합니다. 50dB 이하의 제품이 수면에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 각도 조절이 가능한 제품을 선택하세요. 상하 90도, 좌우 360도 회전이 가능한 제품이 공기순환에 유리합니다. 2024년 한국소비자원의 조사에 따르면 서큘레이터를 올바르게 사용한 가정에서는 여름철 전기요금이 평균 35% 절약되었다고 합니다. 월 20만 원이었던 전기요금이 13만 원으로 줄어든 것입니다. 이는 연간 84만 원의 절약 효과를 의미합니다.
이 방법이 더욱 효과적인 이유는 바로 복합적인 냉각 효과 때문입니다. 서큘레이터의 공기순환과 아이스팩의 직접 냉각, 그리고 기화열을 이용한 자연 냉각이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 방법을 사용하면 에어컨 없이도 체감 온도를 5도에서 7도까지 낮출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서울에 사는 김씨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3인 가족인 김씨네는 매년 여름마다 전기요금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특히 아이가 어려서 에어컨을 틀지 않을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계속 틀기에는 부담이 컸죠. 그러던 중 이 방법을 알게 되어 시도해봤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서큘레이터 2대와 아이스팩을 활용한 결과가 놀라웠습니다. 거실과 안방에 각각 서큘레이터를 설치하고 아이스팩을 활용했더니 낮 시간대에도 충분히 시원했습니다. 그해 여름 전기요금이 전년 대비 42%나 줄어들었고 가족 모두 만족스러워했습니다. 부산에 사는 박 씨는 원룸에서 혼자 생활하는 직장인입니다. 좁은 공간이라 에어컨을 틀면 금세 추워지지만 끄면 또 금세 더워져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서큘레이터와 젖은 수건을 활용한 방법을 시도한 후 온도 변화가 훨씬 완만해졌습니다. 무엇보다 밤에 잠들 때 소음이 적어서 수면의 질이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대구에 사는 이 시내는 4인 가족으로 아파트 거실이 넓어서 에어컨 효율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거실 중앙에 에어컨이 있었지만 주방 쪽은 항상 더웠죠. 서큘레이터를 에어컨 반대편에 설치해서 공기를 순환시킨 결과 집안 전체가 고르게 시원해졌습니다. 게다가 에어컨 설정 온도를 기존 22도에서 26도로 높여도 충분히 시원했습니다. 지금까지 기본적인 서큘레이터 활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효과를 더욱 극대화할 수 있는 생활습관 개선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보조 방법은 시간대별 활용법입니다. 오전 6시에서 8시 사이에 창문을 열고 서큘레이터로 환기를 시켜주세요. 이때 실내의 뜨거운 공기를 밖으로 내보내고 상대적으로 시원한 바깥 공기를 들여올 수 있습니다. 특히 새벽 공기는 하루 중 가장 시원하기 때문에 이 시간을 놓치지 마세요. 두 번째 보조 방법으로는 커튼과 블라인드 활용을 추천드립니다. 낮 시간에는 햇빛을 완전히 차단하세요. 한국전력공사의 자료에 따르면 직사광선을 차단하는 것만으로도 실내 온도를 3도까지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서쪽 창문은 오후 햇빛이 강하므로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세 번째 보조 방법은 습도 조절입니다. 습한 날에는 제습기를 함께 사용하면 체감 온도가 크게 떨어집니다. 습도가 10% 낮아지면 체감 온도가 2도에서 3도 떨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반대로 건조한 날에는 젖은 수건이나 분무기를 활용해서 적절한 습도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엄빠 건강 이야기에서는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 다음 영상도 놓치지 마세요. 이 방법을 사용할 때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주의사항 첫 번째, 아이스팩이나 얼린 생수병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방수 처리를 하세요. 물이 전기 제품에 들어가면 감전이나 화재의 위험이 있습니다. 두꺼운 타월로 감싸거나 방수 용기에 넣어서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주의사항 두 번째, 서큘레이터를 너무 오래 사용하면 모터가 과열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사용 후에는 30분 정도 휴식 시간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저가형 제품은 연속 사용 시간에 제한이 있으니 제품 설명서를 확인해 주세요. 주의사항 세 번째, 습도가 너무 높은 날에는 물을 이용한 냉각법의 효과가 떨어집니다. 습도가 80% 이상인 날에는 제습기를 먼저 사용해서 습도를 낮춘 후 이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천식이나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이 방법을 사용하기 전에 의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습도, 변화나 공기순환이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곰팡이나 먼지에 민감한 분들은 서큘레이터와 가습 효과가 있는 방법을 함께 사용할 때 주의가 필요합니다. 임산부나 영유아가 있는 가정에서는 온도 변화를 급격하게 만들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서큘레이터를 직접 몸에 향하게 하지 말고 벽면이나 천장을 향하게 해서 간접적인 바람을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이 방법이 효과가 없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외 온도가 35도를 넘고 실내 온도가 33도 이상인 극한 상황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건강을 위해 에어컨을 사용하시거나 시원한 공공장소를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건물의 단열 성능이 매우 나쁘거나 직사광선이 하루 종일 들어오는 환경에서는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먼저 단열 개선이나 차광시설 설치를 고려해보세요. 이 방법을 성공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실천 계획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준비물 구매입니다. 서큘레이터 1대에서 2대, 아이스팩 4개에서 6개, 방수 타올이나 용기를 준비하세요. 초기 투자 비용은 15만원에서 25만원 정도이지만 한번 구매하면 몇 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배치 계획입니다. 거실이 넓다면
서큘레이터 2대를 대각선으로 배치하고 원룸이라면 1대를 창문과 반대편에 놓으세요. 선풍기는 사람을 향하게 하고 서큘레이터는 천장이나 벽을 향하게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시간대별 운영입니다. 오전에는 환기, 낮에는 차광과 함께 냉각, 저녁에는 온도 유지 모드로 운영하세요. 밤에는 소음을 고려해서 약한 바람으로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방법을 꾸준히 실천하면 여러 가지 부가적인 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기질 개선입니다. 서큘레이터가 공기를 순환시키면서 실내 공기가 맑아집니다. 두 번째는 곰팡이 예방 효과입니다. 공기가 계속 움직이면서 습기가 한 곳에 정체되지 않아 곰팡이 발생을 막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수면의 질 향상입니다. 에어컨보다 자연스럽고 부드러운 바람이 숙면에 도움을 줍니다. 네 번째는 환경 보호 효과입니다. 에어컨 사용량을 줄이면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2025년 현재 기준으로 이 방법을 통해 절약할 수 있는 연간 비용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일반 가정에서 여름철 에어컨 전기요금이 월 2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이 방법으로 40%를 절약할 경우 월 8만 원, 연간 96만 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초기 투자 비용 20만 원을 제외해도 첫 해 76만 원의 순 절약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알려드린 내용을 요약하자면 첫 번째, 서큘레이터를 천장이나 벽 방향으로 향하게 해서 공기 순환을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두 번째, 아이스팩이나 젖은 수건을 활용해서 기화열 효과를 더하면 냉각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세 번째, 시간대별로 차별화된 전략을 사용하면 하루 종일 시원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전기요금 절약이 아닌 여러분의 생활의 질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저 역시 이 방법으로 여름철 스트레스가 크게 줄었고 건강하고 경제적인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장기적 이점은 정말 많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연간 100만 원 가까운 절약 효과가 있고 환경적으로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건강 측면에서는 에어컨병 예방과 자연스러운 온도 적응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무엇보다 이 방법은 전 가족이 함께 실천할 수 있는 친환경적인 생활 습관입니다. 아이들에게는 에너지 절약의 중요성을 가르치는 좋은 기회가 되고 어르신들에게는 급격한 온도 변화 없이 시원함을 느낄 수 있는 건강한 방법이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떤 방법으로 여름을 나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공유해주세요. 이 방법을 시도해보신 후에 후기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다른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소중한 정보가 될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겨울철 난방비 절약을 위한 자연스러운 보온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계절 내내 경제적이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지속적으로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엄빠 건강 이야기는 여러분의 건강하고 경제적인 생활을 응원합니다.